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 함께해 주시고 계시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 진단 시간에서는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내 BA라고도 합니다. 한인들에게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수업을 받는 중에 교사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뉴스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한인사회에 많은 이제 공분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심각하게 조금 보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얘기는 좀 드렸지만 사건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부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미국의 행정 단위 중에 카운티가 기본입니다. 한 카운티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또 그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일정하게 정치적인 힘을 잘 결집된데 여러분 뉴저지 버겐 카운티입니다. 여기 그래서 뉴저지 주의 버겐 카운티, 뉴저지 주의 20개 카운티 중에 버겐 카운티가 가장 상류층들이 살고 있고 뉴저지의 오피니언을 만들어내고 리드하는 카운티입니다. 여기에 한인들이 가장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버겐 카운티에서 각 카운티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하이스쿨이 많은데 카운티에 이제 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 특수한 고등학교를 하나 카운티 예산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버겐 아카데미 BA 버겐 카운티의 특수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죠. 만일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학교에 자녀를 학생으로 보낸다 그러면 부모님은 뿌듯하죠. 좋은 학교에 우리 애는 시험 봐서 들어가서 다닌다. 여러분, 이 학교에 한인들 학생 수가 20%를 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10만 이상 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가장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될 이런 카운티입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시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처럼 그런데요. 그런데 카운티 예산으로 운영하는 특수고등학교에서 그것도 한인 학생이 그렇게 많은 데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 다른 타인종 학생들도 있는 데서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거를 했다라는 거가 쉬쉬하다가 이게 여러분 9월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열흘 됐나요? 이게 이제 공론화된 지가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피해자 학부모가 한인 신문사에다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받자마자 이걸 취재하는 기자는 바로 학교 측에 문의를 했어요.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알려달라 팩트를. 계속 아무런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한인 매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게 거의 2달 이거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는 한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본 건가 도대체.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0% 이상 되는 한인 학생들, 그 학생들을 잘 품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한인 커뮤니티를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본 건가. 일단은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떻고 팩트가 어떻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 이전에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에 있는 한인 매체의 기자가 그렇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묵무부답으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알고서부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버겐 카운티라는 데에 있는 한인들의 결집된 정치적 힘이 어떤데 그런 매체에 이렇게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기자는 제보받은 거를 있는 팩트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보도를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는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있는 그 집단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올 초에 거의 이제 11개월 들어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우리가 가장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는 뭡니까?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다수들, 힘을 갖고 있는 다수가 소수들을 차별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서 함께 힘을 딱 모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민감한 사회가 된 데서 우리 한인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 버긴 카운티 안에서 이런 그것도 뭡니까?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교육을 시킬 책임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 여러분 이제 팩트를 하면요.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신문에는 좀 완화된 용어를 헤이시라는데 헤이스는요. 이 싫어한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폭력 직전을 앵기져요. 증오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증오 아닙니까? 그거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끼리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헤이시라는 거. 어떻게 교단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헤이시라는 용어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어택을 받았어. 공격적 받아 불편해가지고 그 학생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한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살아가고 싶을 정도였다. 이 버겐 카운티에서요. 네네. 이 공격적인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쉬쉬한 게 드러났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미 피해자만이 아니고 버긴 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뉴욕 도시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아시안 중에 소수계인 한인들 그 학교에서 이런 공격을 당했다라는 게 공론화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2005년도에 그 뉴저지 에디슨시에서 준초이라는 한인 2세가 시장으로 그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디슨이라는 큰 도시에 애시안 중에 한 사람이 시장이 되냐? 시장이 될 수 있죠, 이미. 그러면서 뉴저지 어느 방송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나운서가 막 그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애시안이 어떻게 시장이 되냐. 뉴욕 도시권의 아시안들이 저도 그 중에 키 멤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뉴저지 에디슨시에 몰려가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지금 아시안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아시안이 해야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켜서요.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인 밀집 지역에 어떤 그런 카운티로 이제 운영이 되는 학교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났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무엇보다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더더군다나 그 롤모델이 돼야 될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이 한인사변에 이제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이 그 원래 이제 일어난 것이 9월 달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이렇게 공론화된 게 한 열흘 정도 네,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새삼 한인사회가 이렇게 그 다시 들춰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 이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버겐 아카데미라는 특수 학교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좀 우수한 그런 우리 애들, 그 중에서 11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진학에 가까운 클래스니까 어쩌면은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얘네들이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선생들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교에서는 여기에 좀 우려가 돼서 이미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은 피해 학생들을 6명에게 다 구두로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이미 봉합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학부모 BA의 학생이나 피해자 학부모들은 쉬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가 했대요. 그 선생님이 평소에는 너무 훌륭하고 괜찮고 실력이 있고
한인 학생들한테 그렇게 못한 게 아니고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요 인종적 발언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저는 여기에 대면 이게 흥분에 가까운데요. 농담이 사실이 돼요.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마음 한 구석에 그 선생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버겐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제보자가 있잖아요. 제보자가 피해자인데.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이제 기사가 공론화되고서 가장 가깝게 그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던 기자가 가깝게 쓴 기사에는 충분치 않다. 예. 그리고 거기는 11학년 학생만 있고 6명만 있지 않고 그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상담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이 한인 단체들한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 사건이 9월 7일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9월 13일 학부모, 교장, 피해자인 학부모하고 교장하고 면담이 이 9월 13일 날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10월 12일 날 이 종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9월 7일 날 사건이 발생됐고 10월 12일 날 종료가 됐으면은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기 전에 거의 한 달 만에 이걸 이제 종료를 시켰죠. 조사 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이제 배제를 시켰다. 9학년, 10학년 스페인어 수업만 가르치도록 해야 했다. 여러분 9학년, 10학년에는 한인 학생이 없냐? 절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6명에게 구두로 사과를 했답니다. 인종적인 발언을 한 거를 구두로 사과했다라는 거는 100%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조치됐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미 피해자 때문에 커뮤니티에 알려지고 이 지역을 커버하는 미디어에 다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학기 말 필요시 추가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게 이제 학교 측에서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인 사회에 주는 특별한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반이민, 인종차별 사안들, 지난 버지니아에 일어났던 KKK라든지 네오나치스트들이 온다든지 100일 우월주의자라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막 그 소수 인종들을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고 막 이렇게 공론화됐을 때 전국에 있는 소수계들이 무슨 소리냐? 합법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시민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이 참여도가 너무 낮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사진단 시간에 와서 제가 우리 신영주 앵커님하고 진짜 저는 좀 괴롭습니다. 그런 시위 데모에 나가면요. 야, 한인들도 소수계 중에 하나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갑시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4월 초인가에 버겐 카운티 청사 법원 옆에서 이 케이스가 주도가 돼가지고서 소수계들을 막아가지고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눈깨비 내리는데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같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서 한 500여 명 그렇게 했는데 한 20여 명 나왔다가 한인들이.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랬는데요. 이런 거를 보고 하늘이 한인 사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쉬쉬하고 넘길 게 아니고서요. 그리고서 더군다나 학교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겐 카운티 내에 있는 한인들 특히 뿐만 아니라 이 도시권 안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에 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도전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야만 된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6명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선생님이 지금 BA의 선생님으로 있어요. 한인 학생이 포함된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난 한 5, 6년 동안 미 전역에서 그러한 수준의 인종적 편견을 보인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다가 다 해임이 했습니다. 그런데 버겐 카운티에는 그리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리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농담으로 했다. 그럼 마음에 없는 게 농담으로 안 나오죠.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 시간에 이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내놓는 거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사건의 기사들을 다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예, 이거는 그냥 피해자가 소수가 우리 하나 우려되는 거는요. 버겐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괜찮다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네네. 인종 문제는요. 예, 피해자가 누군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버겐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무식한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교육 수준이 높고 어디 가면은 우리 케이스에 BA 학생들이 많아요. 인턴하는 학생들. 교육시키고 나면은 지도자감들이에요, 다. 아, 우리는 소수 중에 하나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서요. 그렇구나. 여러분 10년 전에 위안부 결의안 났을 때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합니까? 여기 와서 우리 그냥 뭐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거든요. 차별에 대해서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미국에서 소수계가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류사회라는 그런 미국에 주도하는 지도층들이 인정을 하는 소수계 몇몇, 출세한 흑인 몇 명, 이거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소수계 커뮤니티가 같이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우리 자녀들로 되려면은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버겐 아카데미의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회에서 이거를 쉬쉬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종적인 문제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신문 기사에 하면은 BA 학부모회에서는 오히려 그 교사를 옹호하고 뭐 구명운동한다 그러는데 그건 팩트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고 학생이 상담사를 직접 찾아갈 정도였으면은 교사의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 팩트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왔습니까? 학생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 한인이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그거는 이미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런 행태를 보였다 하면은 그 선생님은 여기까지는 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보도된 거에 의한 지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인 단체들이 다행스럽게 나서 가지고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관심 갖고 강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사회의 충격적인 그런 BA의 사건, 우리가 한일사회 어떤 대응, 그런 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얘기고 또 주목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끝까지 워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2004년도 대중가수 전인권 씨가 노래했고 최근 들어서는 표절 논란도 좀 있었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노래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1년의 말미에 가면은요, 지나간 일들을 많이 기억을 해보고 좀 돌아보는데요. 그때 각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한국의 케이블 채널이죠. 응답하라 88인가? 그런 드라마의 주제곡으로도 불려져가지고 많이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이요, 걱정 말아요 그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우리 함께 다 노래합시다.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가슴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걱정 말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뭐 이런 노랫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지난 한 올해 들어서 한 10개월 동안 돌아보면서요, 이 조용한 밤에 이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병현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그